K의 진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뉴스 중에 하나, 연말연시가 되면 케이크 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고 또 주말 동안에 강추위가 몰아닥쳐서 친구나 연인 혹은 가족들과 함께 집안에서 케이크로 파티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위생 상태가 불량한 케이크들이 많이 적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먹는데 이런 소식이 들리면 참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특히나 제조일자, 유통기한 잘 확인하시고 케이크 고르시고, 케이크를 먹고 난 다음에 남은 분량은 밀폐 용기에 잘 보관을 해두시는 게 더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너무 많이 오른 데 따른 쉬어가기 정도라고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손고르기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일 연고점 경신에 따른 누적된 피로감뿐만 아니라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가 오늘장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6포인트 하락한 203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042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043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9시 30분 구간에 기관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이후에 2030포인트를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자 2030포인트 중반의 횡보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수의 움직임 수급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의 매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1,000억 원 넘는 물량 팔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 시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607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188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장중 하락된 이후에 약보합권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6포인트 하락한 504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507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505포인트를 하회하면서 504포인트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5일선을 조금 하회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부담스러운 모습인데요. 현재 기관이 1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130억 원, 외국인 73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50원대 초반의 횡보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35전 하락한 1153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환율은 어제보다 1.2원 내린 1152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이후에 1149원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로존의 우려가 남아있는 가운데 1150원 선의 하반 경직성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승 종목군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승 종목 오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강한 모습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외국계 매도세에 닷새 만에 하락하면서 1% 이상 조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 내년 제품가스 동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장중 약보합권에 머물렀는데요. 이 시각 0.1% 강보합권으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현대차 역시 0.8%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LG화학은 증권사 후평에 장 초반 상승세 이어갔지만 이 시각 0.3%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흥신한제주가 0.7%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은데요. 오늘 외환은행은 배당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2% 이상 오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아차 0.9%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0.1%, SK에너지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업종별 순환매가 돌면서 그동안 추천받은 전기가스 업종 오늘장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가 2.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는 개별적인 호재도 있었는데요. 이라크 가스전 개발권을 따내기도 하면서 오늘장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남에너지와 서울가스 1% 이상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과 지역난방공사, 삼천리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료주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비료 관련주 전반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효성 OMB가 2% 이상 오르고 있고 조비도 2.6%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대동공업 6% 강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동양물산도 2.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4% 이상 급등했던 기아차, 오늘장 장초반 52주 신고가 갈아치우기도 했는데요. 장중 53,300원까지 오르면서 최고가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기아차는 0.9% 이상 오르면서 52,6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수출과 내수에서 호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2034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504선, 어제보다 조금 눌려있는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2부 시간은 여러분들의 종목을 본격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2부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 리서치 가이드의 윤재성 연구원님이십니다. 자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올랐다는 소식 어제 전해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구산업과 대창이 상한가까지 올랐었고 서원 역시 급등을 했었는데 주가는 널뛰기 장세네요. 오늘은 또 급락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수요가 줄 것이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참 종목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대창이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7463님께서 1630원에 40% 가지고 계시다고요. 이익을 실현해야 되는 건지 선택해야 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대창 어제장에서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장에서 아마 좀 상당한 기대를 하셨을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아무래도 좀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보시게 되면 차트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에 대한 그 급등이 나왔던 모습에서 어제장에 대한 급등에 대한 그 상승에 대한 중간 밴드였던 1,800원 정도, 1,800원 선을 오늘 강하게 이제 훼손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까지는 수익권이시긴 하겠지만 이러한 수익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손절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지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오늘장에 대해서는 아마도 지금 1,750원 정도에 대한 지지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선 이후에는 다시 한번 내일장에서는 반등의 흐름도 예측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인 이제 그 시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이 크지 않으시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일단 한번 내일장이나 다음 주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1,750원에 대한 이탈 흐름이 나온다면 전량 이익 실현하시는 관점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대창이 1,750원 지지 여부를 보자고 하셨는데 그게 지지가 된다면 그래도 일단 수익 중이시니까요. 조금만 더 길게 가져도 되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이번에는 CJ 인터넷 봐드리겠습니다. 8923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CJ 인터넷을 14,500원에 2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도 역시 수익을 좀 보고 계신데요. 목표가 알고 싶다고 문의를 하셨어요. 네. CJ 인터넷 같은 경우는 저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CJ 미디어 그룹에 대한 그런 사업 비전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급등했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11월 18일날 나왔던 그전 가장 큰 거래량 이후에 아직까지도 기관에 대한 그 매도 물량이 그렇게 출회가 되고 있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기관에 대한 상승 의지는 더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지금 차트에 대한 흐름도 단기적인 조정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때 11월 18일날 들어왔던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왔던 시기였던 14,500원 정도의 훼손이 아직까지 14,500원 정도의 가격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밴드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에 대한 상승의 방향성도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도 지금 현재 15,000원, 400원 정도의 가격 밴드를 형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일장에서나 오늘장에서 추가적인 이탈만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다음 주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의 가능성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의 그 내용성을 보시더라도 상당히 이제 내년에 대한 마구마구라는 게임이라든지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 등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도 상당히 큰 폭의 이제 실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미포조선 봐드릴게요. 현대미포조선을 21만 6천원에 비중은 1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창원에서 8856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을 목표가와 손절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이 종목도 여쭤볼게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큰 상승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최근 조선주들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그중에 가장 핵심에 섰던 종목이 아마 현대미포가 아니었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자산적인 그러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도 큰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도 5일선에 대한 지지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아직까지 홀딩하시는 전략이 타당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금 현재 가격권에서도 단기적인 상승이 컸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염두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손절가로 제시해드릴 수 있는 가격대가 아마 급등했던 그 가격대에서 제시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어떤 11만 원 정도를 아마 손절가로 정해주신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파동 랠리가 이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22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은 그 무리 없게
22만 6천 원 정도까지 상승은 무리없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2만 6천 원에서부터는 분할적인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가가 너무 급등하고 있어서 비중을 많이는 못 실으신 것 같습니다. 1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한 22만 원 선까지 홀딩해 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좀 전에 우리가 기아차가 오늘 신고가를 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장중에는 53,3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기아차 문의가 들어와 있네요. 기아차를 57,700원에 사셨다고요. 비중은 50% 가지고 계십니다. 계속 상승할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다고 1969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신지요? 네. 예. 기아차 아무래도 올해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됐던 종목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거에 대한 다른 메리트는 가장 큰 아마 실적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57,000원에 대해서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도 가격대에 비해서 57,000원. 57,000원이시군요. 예. 57,000원이라고 하신다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수익은 확보를 해두신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이제 수익권에서 상승이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여유로운 마음이시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지수에 대한 고점에 대한 그 매물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5만 원에 대한 이탈을 5만 원 선에 대한 그 이탈 여부를 확인하신 이후에 5만 원이 이탈되는 5만 원이 이탈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아마도 비중에 대한 어느 정도 축소는 축소를 한번 생각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내년도에도 자동차 업종에 대한 그런 호조세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한 6만 원 정도까지 상승은 이렇게 무리 없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5만 원 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신 이후에 한 내년까지 6만 원까지에 대한 상승도 한번 늘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기아차 10만 원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렇지만 지금 예. 기본적인 재무적인 가치를 볼 때 지금 이게 매출액에 대한 부분을 이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매출액이 20조가 좀 넘는 상황이고요. 현재 예. 지금 시가총액이 한 19조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10만 원까지에 대한 그 상승을 본다고 40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다소 좀 무리한 그러한 수치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6만 원까지 내년에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기아차에 이어서 이번에 신한이라는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상도동에서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27님께서 주셨고요. 신한을 9,240원에 60%를 가지고 계신데 물타기에서 좀 더 보유를 해도 될지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비중이 60%로 많으신데요. 예. 어떻게 해볼까요? 지금 예. 비중이 상당히 크시기 때문에 물타기에 대한 전략은 상당히 좀 올바른 판단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이 신한 같은 경우는 중형 건설사이기 때문에 10월부터 시작했던 랠리는 아마 그때 중형 건설사들의 상승 랠리에 동참을 하면서 급등을 보여줬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간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도 그때 태영건설이라든지 한라건설 등등의 중형 건설사들이 가장 큰 랠리를 보이면서 동반 급등했던 그런 사실이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그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대량의 지금 거래량이 출회가 되면서 차익 실현하는 매물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격권에서는 지금 121선에 대한 지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물타기에 대한 전략은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도 이러한 흐름이 좀 더 어느 정도에 대한 기간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한에 대한 그 재무적인 가치로 볼 때는 그렇게 나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홀딩하신다고 한다면 좀 어느 정도까지 그 손실폭은 이제 회복이 되겠지만 다시 매수하신 가격 밴드까지의 상승은 좀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7,900원 내지는 8,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 부분에서 아마 일정적으로 비중을 좀 줄여주신 이후에 한번 관망하시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물타기는 그러니까 하지 말자. 매수 단가를 더 이상 낮추려고 비중을 더 많이 실으시는 건 위험하다는 말씀이셨고요. 신한이 건설업체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한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두산중공업 봐드리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을 7643님께서 문의하셨고 86,500원에 사셨다고요? 86,500원에 20%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해볼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두산그룹주 이제 자회사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들어오고 있고요. 내년도 전망은 밝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던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 역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내년에 1월 달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두산엔진 같은 경우도 자회사 상장하게 되면 그 자산 상장 차익마다 5천억에 이른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두산중공업은 상당히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해외에 대한 발전소 수주가 상당폭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해서도 슬쩍적인 측면은 상당히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지금 최근에도 상승에 대한 그런 기조를 이어온 과정에서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의 좀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단기적으로 82,000원 정도까지에 대한 지지선은 이제 확보가 될 것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의 랠리를 펼치게 된다면 내년도에는 충분히 고점 돌파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아마 고점 이후에는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에 대한 그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두산중공업 조금 길게 보자라는 말씀이셨고, 자 이번에는 우리들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6162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우리들 생명과학이 액면가가 500원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720원이시고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550원입니다. 비중이 50% 정도로 많으시다고요.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는데요. 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계신지 들어볼게요. 예. 우리들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이렇게 긴 기간이 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무적으로는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예. 하지만 그 제약업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약 개발에 대한 그러한 강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손실폭이 크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가격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들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추세가 우하향 추세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그런 시그널을 아직까지 그게 크지가 않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격권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에 대한 비중에 대한 축소 전략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이 550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전저점이었던 510원 정도에 대한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그 차익 매물 실현으로 인해서 실망 매물에 대한 출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가는 우하향을 보이는 그 패턴이 나올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부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비중에 대한 축소 전략을 한번 드리겠고요. 반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한 600원 정도에 대한 상승 이후에는 어느 정도에 대한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윤재성 연구원님도 이렇게 좀 돈이 작은 종목 있잖아요. 네. 주당 저가주라고 특히나 하죠. 올해 같은 경우는 1,000원 아래인 주식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해봤는데요. 예.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도 그 호가 단위가 1원으로 바뀌면서 그거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좀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은 잘 거래 안 하는 편입니다. 거의 안 하신다고요? 네,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정석이겠죠? 네. 예, 좀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들은 자신 없으시다면 아예 보지 않는 것도 또 투자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처음 상담이 들어온 종목이에요. 레드로버라는 종목인데요. 레드로버를 문의하신 분은 하나육구사님이시고요. 많이 손해보고 있다고 하십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11,820원이시고 비중이 또 많으세요. 50% 가지고 계신데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레드로버는 어떤 기업인가요? 네, 레드로버 하게 되면 이제 그 3D 영상 관련한 업체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예. 아마도 이제 올해 이제 다시 우회 상장을 통해서 나온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우하향하는 그러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적인 이제 측면을 제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요. 올해에 대한 그 매출액이 상당히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아마 3D TV라든지 그 4D 영상에 대한 그런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에 다시 한번 기대가 쏠리게 된다면 주가도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주가 흐름이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가장 큰 시그널이 나왔던 게 거래량에 대한 증가였습니다. 거래량에 대한 증가가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 밴드가 지금 7,700원 정도를 지지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다시 한번 이제 바닥권에서에 대한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지금 어느 정도에 대한 기술력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실적적인 측면이 상당폭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는 매수에 대한 그 관점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매출액이 지금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대폭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라
상태라고 한다면 아마도 단기적인 그 거래량이 들어왔던 모습을 본다면 아마도 지금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포착이 됐다라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매수하신 단가가 다소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부터는 이제 현재 8,000원에 대한 7,600원에 대한 지지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홀딩하시는 관점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내년도에 3D TV라든지 그런 입체 영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가 된다고 한다면 매수가까지의 상승은 무리 없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그 이상의 상승은 아직까지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시가총액을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큰 상승은 지금으로서는 예상이 힘든 구간이고요. 매수가까지에 대한 매수가까지의 주가가 도달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 일정적으로 물량에 대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가이드 윤재성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어제 종가 부근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5포인트 하락한 203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투신권을 중심으로 기관의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투신이 한 16거래일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사고 있지만 오늘 거래량은 지금 현재까지 약간 둔화가 된 상태입니다. 자,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1포인트 하락한 503선이고요. 역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개인과 외국인들이 각각 144억 원, 80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 100억 원 이상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11월 땅값이 4개월 만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국 땅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10월보다 평균 0.03% 올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국 땅값은 8월부터 내리 3개월 내림세를 보이다 이번에 상승 반전한 것으로 전국 251개 시군구 중 218곳의 땅값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토지 거래량도 8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나타내며 거래가 점차 살아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경제위기 여파로 카지노, 경마, 경륜 등 사행산업 출입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골프장과 유흥업소 이용객은 크게 줄었습니다.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 2010년판에 따르면 카지노 이용객은 지난해 처음으로 300만 명이 넘어 2005년에 비해 76% 증가했고 경마장 입장객도 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골프장 이용객은 2008년에 비해 45% 줄었고 유흥업 역시 지난 2005년 수준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경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내수시장에서 팔린 경차는 모두 14만 4,520대로 지난해보다 17%가량 늘었습니다. 이 기간 팔린 모든 자동차 수가 132만 7천여 대인 것을 감안하면 시중에서 팔린 자동차 10대 중 1대는 경차인 셈입니다. 차종별로는 기아차 모닝과 GM대우의 마티즈 크리에이티브가 시장을 65대 35로 양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위기 여파와 고유가 영향 등으로 인해 올해 경차가 인기를 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부터 월요일인 26일까지 전국에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대관령 영하 15도, 대전 영하 10도 등으로 중부 대부분 지방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질 예상입니다. 기상청은 기온이 급강하하는 데다가 칼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이며 주말에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부터 서서히 풀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증시전략센터로 종목 상담 신청을 요청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분 중에서 또 두 분을 추첨을 해봤습니다. 책 선물 받아가실 두 분인데요. NC소프트 문의를 하셨던 1959님께 드리겠고요. 또 손해 많이 보고 계시다고 하셨던 분이신데요. 1694님께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서 다음번에는 아주 큰 이익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 받았으면 좋겠네요. 자,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